제가 그리는 2번 장은 여기가 아까 그 1번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번이었고요. 1번 귀여운 장, 2번 지난 찐 상승장, 그리고 지금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귀여운 장이죠. 찐 상승장은 어떻게 나오냐? 저는 한 30만 불 보고 있어요. 내년 한 상반기쯤에 30만 불. 이게 제가 생각하는 4번입니다, 여러분. 요때가 되면 비트코인이 강남 아파트보다 월등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개수는 최대한 채굴 하면 2140년인가? 뭐 대체로 그 정도 되는데, 이때까지 다 채굴 하면은 210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 채굴했다고 친 거니까 반감기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건 100년 후의 개수예요. 아직 안 나온 거 다 포함해서 뭐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계속 분실을 해요. 분실이 뭐냐? 댓글로도 이게 지갑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개인 지갑.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개인 지갑 꼭 써야 되는 것처럼 막 떠들어서 지갑 안 쓰면 큰일 나는 줄 오해하고 계신데, 물론 지갑 쓰면 좋죠. 근데 지갑의 단점은 분실할 수 있어요. 분실.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지갑을 잃어버리면 끝이냐? 아니요. 지갑은 차라리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또 사면 되니까. 이게 지갑이 이렇게 하드디스크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그 지갑은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분실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암호 문구가 있거든요. 암호가 12개 단어거나 아니면 영어 단어입니다. 0단어 12개거나 24개거나 이건 아마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정해 놓은 암호인데 이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잘 적어두던지, 아니면 만약에 온라인에 써놨는데 해커가 빼가면은 이거를 본인이 다 훔쳐갑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11개 단어를 잘 써놨는데 한 개를 까먹었어. 예를 들어서 이거 한 개가 지워졌거나 뭐 이러면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암호를. 그럼 찾을 길이 없어요. 분실합니다. 그래서 계속 분실돼요. 그 비트코인은 계속 끊임없이 분실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저를 못 믿어서 저는 지갑을 쓸지 안 쓸지 고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치매가 걸릴 수 있잖아요. 나는 20년을 가져갈 생각인데 만약에 치매에 걸렸어. 치매에 걸리면 암호를 어디다 적어놨는지 뭐 가족들이 알 길이 없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상속을 해준다고 해도 암호를 모르니까 이거를 가져갈 길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좀 위험하죠. 이게 좀 되게 양날검이에요. 안전한 것도 맞는데 위험한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래소 보관은 위험하다던데 어떠냐? 거래소가 뭐 위험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핫 월렛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타마스크 같은 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메타마스크 지갑 같은 거보다는 업비트 거래소가 훨씬 안전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업비트는 우리가 증권사에 넣는 거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업비트는 증권사 수준으로 되게 금감원에 감사도 많이 받고 자산도 되게 탄탄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업비트 되게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데서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갑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라는 뜻이죠. 요건 좀 잡설이었고, 중요한 거는 디플레이션 자산이라는 거죠. 계속 분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식 해봐서 알겠지만 자사주 소각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하면 주식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유통 주식 주가 이렇게 막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저절로 분실이 이루어지면서 자사주가 소각되는 그런 효과를 저절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지금은 뭐 몇 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20년 후쯤 되면은 계속해서 분실이 일어나겠죠. 저같이 이렇게 건망증 심한 사람들은 계속 암호 어디다든지 잃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치매가 오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은 또 지갑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계속 생길 거고. 그래서 지갑을 쓰는 게 저는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현물 ETF가 승인이 안 됐지만, 현물 ETF가 승인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면 현물 ETF를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물 ETF는 증권사는 좀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도 증권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 사고 팔듯이 그게 가능하니까 나중에는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거를
팔고 네, 요런 걸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싫어하는 이유가 운용 수수료가 대체로 1년에 한 0.2%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10년이면 2%를 지가 떼가는 거잖아.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네, 그건 좀 기분 나빠갖고 저는 일단은 네, 거래소에 일부 냅두고 일부는 지갑을 이용해 볼 생각입니다. 저랑 와이프랑 지갑을 좀 잘 간직하면 둘이 같이 어떻게 불의의 사고가 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하여튼 좀 안전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스위스 은행 가면은 뭐 이렇게 막 금고, 개인 금고 열어가지고 뭐 암호문구 이런 데 넣어놓고 하면은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뭐 보관료가 비싸긴 하겠죠. 네, 그래도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저는 나중에 좀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서비스 나오지 않을까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암호 문구를 넣고서 지갑하고 이게 같이 냅두면 되죠. 그러면 나중에 애들한테 뭐 열쇠 하나 딱 주고 상속하고 뭐 약간 영화에 보던 그렇게 하면은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진짜 너무너무 좋은 자산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한 40억짜리 강남 아파트, 네,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반포에 좋은 아파트들은 한 40억 하거든요. 그럼 그거면은 비트코인 한 40개를 살 수 있잖아요. 둘 중에 여러분들은 뭐가 나을 것 같으세요? 이거 그냥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나는 비트코인 40개가 나을 것 같다 하면 1번. 나는 그래도 강남 아파트가 더 좋은 것 같다 하면 2번. 1번하고 2번 한번.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네, 1번이 확실히 네,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쵸?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확률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90%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뇌피셜이에요. 90% 확률로 비트코인 40개가 강남 아파트 이제 올해 말이죠. 2024년 12월 31일 할까요? 말로 할게요. 갑자기 크리스마스를 쓰려고 했네. 네, 요때가 되면 비트코인이 강남 아파트 비트코인 40개가 강남 아파트보다 월등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 90% 이상의 확률로 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올해 대략 한 2억 정도, 한 적어도 1억 8천, 많이 가면 한 4억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2억까지만 가도 40개면 80억이잖아요. 80억. 그러면 이때는 84 타입이었는데 강남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원베일리 뭐 한 84 타입이었는데 이때가 되면 한 2억만 돼도 거의 펜트급의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거죠. 한번 60평에서 80평 뭐 요 정도로 네, 갈아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개당 2억만 돼도 만약에 한 4억쯤 되면은 와 이건 이제 뭐 강남 빌딩으로 가는 수준이 되겠죠. 이게 40개가 됐다면. 그래서 뭐 지금 있는 강남 아파트를 팔고 사라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집 팔아서 비트코인 샀습니다. 뭐 이런 영상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하물며 이런데 작년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에 선택하기가 되게 편했어요. 아, 제발 팔리기만 팔려라 하면서 좀 싸게 내놨거든요. 네, 부동산 소장님이 되게 미안해 하셨는데, 아, 저는 되게 웃으면서, 아, 되게 괜찮습니다. 네,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네, 그 돈으로 비트코인도 사고, 현금 보유도 일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뭐가 더 나을지. 지금 이렇게 봐도, 네, 이렇잖아요. 근데 만약입니다. 지금이 2024년 3월 5일이죠. 비트코인 40개. 지금 뭐 한 대략 뭐 넉넉 잡아서 40억도 안 되는데 40억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년이 지나서 2029년 요맘때가 됐다고 칠게요. 그때 비트코인 40개. 이게 얼마일까요? 요때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5억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적어도 제 마음속으로는 한 10억 정도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뭐 보수적으로 5억 된다고 쳐볼게요. 5억만 돼도 40개가 된다고 치면은 200억입니다, 여러분. 200억. 강남 아파트 하나 값으로 200억이 되는 거라고요. 강남에 뭐 원베일리 84 타입 아파트가 5년 있다가 200억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부동산 유튜버거든요. 부동산 유튜버인데 비트코인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상승률 면에서 보면은 네,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더리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더리움이 아까 보니까 뭐 한 500 몇십만 원 되는 것 같은데 600만 원이라고 칠게요. 600만 원. 6개면 3,600만 원. 600개? 600개면 얼마죠? 36억 맞죠? 예, 36억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돈이면은 한 요 정도 살 수 있잖아요. 한 36억. 근데 이게 5년 후에 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알트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솔라나를 지금 40억어치 샀다. 그러면 5년 후에 200억이 돼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이런 믿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얘기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는 마음이 너무 편해요. 강남 아파트 사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사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합니다. 뭐 어차피 저는 살 집이 있으니까 뭐 어차피 뭐 좋은 집에 사나 나쁜 집에 사나 사는 건 똑같으니까 어찌됐든 안정감이 있어서 저는 투자용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나머지는 저는 집도 투자용으로 보고 비트코인도 어차피 투자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 집이 갖는 그런 가치와 안정감 그런 거는 별개입니다. 저는 어차피 사는 집이 별도로 있으니까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투자 관점에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비트코인을 이길 만한 자산이 세상에 거의 없다는 거죠. 예전에 그 비트코인하고 금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금이 전 세계 자산 중에 1위입니다. 1위. 그 비트코인은 최근에 뭐였지? 메타를 이기고 페이스북이죠. 메타를 이기고 얘가 이제 9위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은 대략 한 10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략 양 10배. 그럼 비트코인이 금을 나중에 추월하게 될까요? 이것도 한번 해보죠. 비트코인이 나중에 10년 후로 할게요. 그럼 10년 후. 10년 후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금을 능가할 거다 하면은 3번. 아니다. 그래도 10년 후에는 금이 더 비쌀 거다 하면 4번. 한번 이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써보시죠. 비트코인이 더 비쌀 것 같으면 3번. 지금은 한 10배 차이 나거든요. 금이 더 비쌀 것 같으면 4번. 비트코인 신봉자들이 참 많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신다면 비트코인이 그럼 10배 오른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10배. 그럼 지금 1억인데 10배 오르면 10억이잖아요. 금이 지금보다 이렇게 팍팍 떨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금 상승분까지 하면은 10억이 넘어가게 되겠죠. 10년 후에. 10년 후에 10억을 지금 1억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굳이 하락을 그렇게 목매서 꼭 안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조금 떨어졌으니까 막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조금 떨어졌으니까 요때 뭐 조금 사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추세가 너무 좋아서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제까지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오르고 좀 이렇게 횡보를 좀 오랜 시간 했거든요. 이 사이에 이더도 막 폭등하고 알트도 폭등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요즘에 느껴지기로는 비트코인이 웬만한 이더나 알트보다 더 잘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알트가 당연히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르는 거 참 많습니다. 와, 또 엄청 올랐네. 이럴 때 또 해제 한번 해야죠, 해제. 제가 커뮤니티에 글 썼지 않습니까? 9,415만 4천 원일 때 이럴 때도 못 사면 어차피 비트코인 못 삽니다. 달러 기준으로 정고점 전이니까 지금 정도면 매수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방송을 오늘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좀 느낌이 쎄해서 이 글을 썼어요. 이거 이쯤에서는 사야 될 때지 않나?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때 9,415만 4천 원이에요. 업비트 기준으로. 벌써 한 250만 원 올랐어요. 250만 원. 또 장대양봉 같이 또 나왔죠.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계속 마켓 타이밍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죠? 1억 돌파하는 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1억 밑에서 사면 되지 않을까요? 좀 불안하면은 일부를 사고 일부 매수하고 그리고 하락하면은 추가 매수하고 이게 가장 좋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단기적으로 물론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오면 아예 못 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고 나오면 더 사고 지금 사고 올라가면 좀 더 사고 이렇게 분할 매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려도 사고 올라도 사고 그냥 사고 그냥 일단 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에 사는지 보다는 얼만큼 사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수량을 확보해야 돼요. 너무 수익률에 집중하지 말고 얼만큼 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금을 뛰어넘는다면서요.
10배 오른다며. 그럼 지금 1억인데 10억 된다면서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편향돼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많이 제 자산 규모에서는 꽤 많이 샀으니까, 자산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저는 그런 사람의 의견이라고 참고하시고, 이렇게 1억이 10억 될 건데 그냥 지금 사서 10년 보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는 심플해야죠. 네, 워렌 버핏 할아버지처럼 뭐 그냥 10년 가져가는 거죠. 네, 저는 할아버지 될 때까지 20년 정도는 가져갈 생각이에요. 네, 20년쯤 가져가면 요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20년쯤 가져가면 제 마음속으로는 한 60억 생각하고 있거든요. 60억 정도면 한 개만 있어도 네, 아주 좋잖아요. 노후 대비는 사실상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노후 대비라는 큰 목적이 있는데, 노후 대비를 비트코인 하나로 끝낼 수 있다면 네, 고민이 필요 없죠, 사실상. 네, 지금 뭐 사실 인간 지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아시죠? 주변에서 이제 다들 비트코인 샀어? 사도 돼?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 거면 빨리 사라. 이 얘기를 꼭 해주세요. 내가 아직 안 샀으면 이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샀으면 살 거면 빨리 사라. 꼭 이럴 때 안 산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 1억 5천 넘고 2억 되고 요때 막 또 뛰어 들어오거든요. 네, 2차 포모가 오는 시기죠. 그래 살 거면 지금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미적거려서 못 사서 후회된다. 그럼 지금 사세요. 네. 지금 사면 되죠. 그렇게 미적된다고 말씀하실 때가 아마 8천만 원일 거예요. 지금 한 9,600만 원인데, 뭐 10년을 두고 보면 이 가격에 사나, 이 가격에 사나, 솔직히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너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너무 거기에 현혹돼서 못 사면 저는 그게 가장 큰 후회가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3번 정도 드렸는데, 2017년, 18년 이때 정고점이 이쯤 되죠. 한 2만 달러 조금 아래. 네, 여기를 보면은 지금 도움이 진짜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장세랑 너무 비슷하니까. 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까 6만 9천 맞고 떨어진 거 보였죠? 네, 여기쯤 맞고 한번 떨어집니다. 또 맞고 또 떨어져요. 그 다음에 세게 뚫어내죠. 그러니까 원래 정고점 근처에서는 저항이 이렇게 한두 번 있어요. 아까 누가 써주셨는데 전고점 근처에서 그냥 300개 매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역사상 최고점 가니까 이제 더 이상은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미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고 네,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물론 6만 9천에서 물려가지고 그때 잠깐 그때 샀던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한 1,000달러 정도 네, 물리긴 했지만 네, 저는 그거는 네, 그건 뭐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정고점을 여러 번 돌파를 시도한 다음에 결국 뚫어냈죠. 2단부터 잘 보세요. 2단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2단부터 이거 일봉이에요. 일봉. 이때 크게 올랐죠. 또 크게 올랐죠. 크게 올랐죠. 크게 올랐죠. 4일 연속 크게 오르고 조정 2, 3일 있고 또 크게 오르고 잠깐 조정했다가 엄청 크게 오르고 잠깐 조정했다가 또 엄청 크게 오르죠. 오름폭을 보세요, 여러분. 요때는 한 요만큼이잖아요. 이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루에 오름폭이 한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 그러니까 한 1,800불 정도? 하루에 뭐 한 200만 원 정도? 요 정도씩 올랐죠. 엄청나게 큰 폭으로. 요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때는 3일 연속으로 한 400만 원씩, 한 거의 500만 원 가까이 400만 원씩 3일 연속으로 오릅니다. 네, 이거 어마어마한 상승폭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꼴랑 팔아버린 거예요. 네, 여기에서 꼴랑 팔아버린 겁니다. 그 뒤에 거는 먹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아까 뭐 몇백 개 던졌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오르는 건데, 이제부터 진짜 찐 상승이 시작인 건데 이거는 먹지도 못하고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최고점인지 어떻게 하냐? 안 팔면 되죠. 안 팔면 되죠.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알트는 네, 이거는 매도해야죠. 쓰레기인데 언제 그냥 훅 빠질지 모르는데 이거는 네, 매도를 해야 되지만 비트코인은 그냥 쭉 가져가면 돼요. 쭉 가져가는 자산입니다. 저는 이게 토지 투자자잖아요. 토지 투자자. 좋은 자산을 그냥 쭉 가져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까지 공부했고, 네, 그럴 걸 뭐 실현하고, 그렇게 뭐 실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 엄청난 상승을 앞두고 지금 여기가 좀 비싸 보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정고점 돌파할 때 사실 이게 많이 비싸 보이죠. 여기가 엄청나게 올라왔으니까 대단한 추세로 이렇게 막 올라왔잖아요. 그쵸?
근데 원래는 여기는 추세가 좀 천천히 오르고 그 뒤에부터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거든요. 여기서 오른 거는 아까는 미친 듯이 오른 것 같았잖아요. 요 정도 올랐잖아요. 지금 기울기 보세요. 훨씬 미쳤죠. 네. 정고점을 돌파하면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조정은 있고요. 기울기 보세요. 이게 정고점 돌파하기 전 1번, 2번, 3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1번 기울기와 2번, 3번의 기울기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2번과 3번의 기울기가 월등하죠. 근데 1번 수익을 가져갔다고 매도를 한다.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요걸 잘 봐두세요. 잘 봐두시고 근데 이제 막 정고점을 돌파했잖아요. 여기에 상승이 이만큼인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서는 지난 장을 보니까 1번의 상승이 2, 3번의 상승, 여기 그냥 통틀어서 그냥 2번이라고 할게요. 1번의 상승이 2번의 상승에 비하면 귀엽죠. 근데 이게 귀여운 거예요. 귀여운 게 지금 3번이잖아요. 그러면 찐 상승이 있겠죠. 찐 상승 4번. 이 그려지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려지십니까? 이 비트코인 저번에 갖고 있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아서 제가 놀랐는데 팔지 마세요, 여러분. 네, 지키세요. 제 생각에 여기에 물론 매수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4번을 흠뻑 즐겨야 됩니다. 진짜 흠뻑, 완전 흠뻑 즐기시고 그러다 하락오면 어떡하냐? 하락 그냥 맞으세요. 네, 지금 매수했잖아. 싼 가격에. 우리 요 가격에 매수했잖아요. 제가 그리는 이번 장은 여기가 아까 그 1번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번이었고요. 1번 귀여운 장, 2번 지난 찐 상승장, 그리고 지금 네,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귀여운 장이죠. 그럼 찐 상승장은 어떻게 나오냐? 저는 한 30만 불 보고 있어요. 내년 한 상반기쯤에 30만 불. 이게 제가 생각하는 4번입니다, 여러분. 이 상승을 맛보지 않고 여기서 네, 그냥 발목 매도 하신다고요?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요? 아마 여기서 매도하신 분은 못 참다가 여기나 여기쯤에서 다시 살걸요? 올라가는 거 못 참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매수하셨으면 그냥 쭉 보유하면 됩니다. 가져가시면 돼요. 사팔사팔 해야지.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았다가 싸지면 다시 사야지. 이번 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조정을 안 주고 계속 가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네, 이 4번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30만 불 가면은 4억입니다. 4억. 김치 프리미엄 끼고 하면은 4억입니다. 누가 4억 가나 안 가나 내기합시다 이러는데 제가 내기를 왜 합니까? 무슨 뭐 저희 점쟁이 대결도 아니고 점집입니까? 네, 본인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사고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사면 되지. 무슨 내기를 하지? 뭐 전 그리고 내기 같은 거 안 합니다 원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샀죠. 네, 이렇게 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살까 말까 망설였던 게 되게 좀 귀엽지 않으세요? 내가 이때 살까 말까 엄청 망설이고 있었지.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한 99년? 대략 요 정도쯤에는 한 2, 3억 했던 것 같아요. 2억이라고 칠게요. 지금 40억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 심지어 2억이 있었어. 2억이 있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다. 근데 이 40억 보면은 볼 때마다 속상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1억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요. 1억이 있었는데 여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어. 그럼 이거 4억 되고 나중에 뭐 20억 되고 뭐 60억 되고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강남부동산 이미 충분히 좀 성숙한 자산이니까 이렇게 팍팍팍팍 오르진 않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얘 아직 되게 애기예요, 애기. 1억 하니까 좀 되게 나이든 애로 느껴질 수 있겠는데 금은 몇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비트코인은 끼케야 뭐 한 15년 됐나? 2009년에 나왔으니까. 금은 거의 뭐 1만 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것 같은데 얘는 그래봤자 뭐 한 15년이에요. 되게 귀엽잖아요. 한 5천 년 됐을 거예요, 금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네,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애기입니다, 애기. 예, 1억인 게 100억을 해도 뭐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비트코인 1억, 1억이 말이 돼? 하는 사람 지금 없잖아요. 지금 1억인데 이미. 아직 1억은 안 됐나? 네, 9,637만 8천 원인데 뭐 거의 1억이죠. 근데 비트코인 1억이 지금 하나도 안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10년, 20년 후에는 100억이 하나도 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는 거죠. 이게 100억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럴 수 있는 놈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네, 만약 1억이 있다면 한 개 정도는 네, 꾸준히 갖고 가는 게 네, 맞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1억쯤 하니까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알트는 어떨까 하면서 알트를 열심히 막 찾아보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알트 사는 거 좋죠. 네, 알트도 많이 오르니까.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1억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알트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비트코인 한 개입니다, 한 개. 이것도 힘들면 0.5개라도, 0.5개만이라도. 나중에 배역 가면 이것만 해도 50억이잖아요. 0.5개만이라도 좀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번 돈으로 알트 투자하시면 안 될까요? 내가 뭐 현재 5천만 원 있어. 아, 그럼 비트코인 뭐 1천만 원만 사고 알트코인에 4천만 원 투자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 5천만 원 그냥 없는 셈 치고 5천만 원 그냥 비트코인 딱 하고 사고 0.5개라도 1억 있으면 그냥 좀 사고 알트코인은 번 돈으로 투자하세요. 어차피 비트코인에서는 수익이 나올 테니까 물론 비록 평가 이익이긴 하지만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는 평가 이익이 아니라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합니까? 아파트로 네, 수익 실현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내가 들어가 사는데 그래도 가격만 올라도 우리 기분 좋잖아요, 솔직히. 비트코인 팔 거 아니고 장기 보유하더라도 가져가기만 해도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냥 쭉 가져갑시다. 네, 한 개 사면 정말 좋고 한 개가 좀 힘들다면 0.5개라도 좀 매수해서 오래오래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심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능하면 번 돈도 알트 사지 말고 비트코인 사면 더 좋은데 알트코인은 너무너무 투자하고 싶다 하면 번 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저축을 꾸준히 해왔다. 그럼 여기서 일부만 띄어서 150만 원은 저축하고 50만 원만 네, 요 정도만 뭐 알트에 투자하던가 아니면 비트코인을 추가로 더 사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니까 기회를 주고 있죠. 네, 이런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고마운 것 같습니다. 정고점은 네, 넘겼어요. 네, 터치했습니다. 터치. 훌쩍 넘긴 건 아니지만 네, 터치했습니다. 여기를 좀 잘 참고하세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까? 여기 터치하고 나서 엄청나게 빠졌습니까? 어느 정도 빠졌는지 한번 볼게요. 대략 한 15% 정도 빠졌네요. 15% 정도. 네, 요즘 추세로는 네, 많이 안 빠지니까 네, 15%쯤 빠져주면 사실 너무 좋죠. 그러니까 7만 달러인데 요 정도 조정 주면은 너무 고맙죠. 저는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올 수 있어요. 네. 조정 올 수 있는데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올 수도 있는데 안 올 수도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한 개를 살 건데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너무 개념치 마시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그냥 정고점 근처에서 그냥 분할 매수로 사면 되지 않을까요? 네. 뭐 한 5분할 요 정도만 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5일에 걸쳐서 사든 아니면 일단 5분할을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0%는 네, 지금 뭐 다 사고 나머지 30%는 좀 분할로 사고 그리고 정 불안하면은 네, 50%는 그냥 현금으로 차라리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올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안 사는 건 너무 아쉽다. 조정 안 오고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불타기라도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개수를 채우는 거. 네, 이걸 좀 잊지 마시고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같이 많이 모으면 좋잖아요. 네이버에다가 이게 고래동 공부 치시면은 네, 카페가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네, 고래동 공부 수업 네, 수강 신청해 주시면 네, 더 좋죠. 49,000원이거든요. 5명 강의하는데 저랑 임장 수업도 하고 웅달 대표님 비트코인이랑 잠재력을 끊어내는 자기개발 강의도 해주시고 자기개발 뭐 독서 모임도 하고 백훈종 이사님과 봉현이 형은 코인 쪽에 되게 고수분들이시죠. 고수분들 강의도 듣고 이거 다 해서 49,000원이니까 좀 같이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비트 모으기 운동 보시면은 1비트 모으신 분들 엄청 많죠. 1비트 모았습니다. 여기도 2.45비트 모았습니다. 1.16비트 모았습니다. 한 개 인증합니다. 진짜 많으시죠. 물론 조금씩 모으시는 분들도 네, 꽤 많습니다. 뭐 0.01개 있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중요한 건 있다는 거죠. 네. 빵은 아니라는 거죠. 0과 0.01은 정말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10,000원어치를 산 것과 아예 안 산 거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왕이면 좀 의미 있는 수량을
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비트 모시고 1비트 모았었고 10개 다 와갑니다. 와, 대단하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9개 인증합니다. 짱이죠? 2비트 인증합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비트코인이란 자산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선구자라고 생각해요. 네. 전 세계 비트코인은 우리나라만의 자산 아닙니다. 강남 아파트는 우리나라만의 자산이죠. 전 세계인이 다 좋아하는 자산이에요. 비트코인은. 예전엔 그게 금이었는데 금이 가진 그 위상을 비트코인 계속 뺏어가고 있어요. 네. 디지털 자산이긴 하지만 금의 위상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폭발하는 게 저는 여기죠. 1월 10일에 올해 1월 10일에 현물 ETF 승인 난 게 저는 이게 분수령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때 또 차익 실현한 사람들 있죠. 이때 팔고 차익 실현한 사람들 지금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때 48,000이었거든요. 한 6천만 원 됐나? 네,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지금 6천만 원에 사라면 너무 기분 좋겠죠. 근데 그거 너무 기뻐가지고 꼴랑 얘 쪼로록 해가지고 팔아치운 거예요. 저는 이때 더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때 이렇게 떨어져 주면 땡큐하고 매수를 할 시기지, 아 이제 올 때까지 왔구나 하고 매도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매수하기 너무너무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도 되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는데 사도 될까요? 막 이거 물어봤었는데 저랑 웅달님이 컨텐츠 찍으면서 우리도 인증하자 해갖고 막 계속 샀어요. 이때부터 막 계속 매일매일 샀거든요. 지금 사도 될까요? 또 물어보겠죠. 저 이제 현금이 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더 살 여력이 없어가지고 저는 더 사진 못하지만, 없다면 비트코인은 없지만 현금은 있다면 저는 지금도 매우 사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사야죠. 네, 10년 후에 적어도 한 10억은 될 텐데 여러분들 다 동의하셨잖아요. 동의했는데 여기서 안 사는 거는 좀 이상하죠. 왜? 10억 간다며 왜 1억도 안 되는데 왜 안 사지? 이런 느낌 안 드세요? 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서도 샀어요. 네, 그러니까 뭐 8천만 원 되는데 와이프가 이거 진짜 사? 막 이럴 때도 그냥 어차피 이거 적어도 2억은 갈 거니까 싼 거야 그냥 사 이랬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전 지금은 한 10년 정도 가져갈 생각하고 10억인데 1억이면 너무 싼 거 아닌가? 그냥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생이 되게 깁니다. 꼭 1, 2년 안에 좀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기보다는 좀 길게 보고 천천히 수익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요 정도면 꽤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67,000, 66,000, 66K가 오게 되면은 그래도 한 5% 정도 빠진 거거든요. 5%쯤 빠진 거니까 좀 매수해도 좋은 자리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정이 한 번 또 왔으니까 뭐 매수해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오늘 되게 크네요. 네, 원래 큽니다. 근데 정고점 막 두드릴 때는 원래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